지난 1일로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혁신의 파동이 일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한 반면 시민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산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남은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쏜살 같습니다. 네, 민선 그렇습니다. 7기부터 4년이 지났는데 네. 그간의 성과와 또 아쉬운 점부터 좀 자평을 들어보죠. 예, 왜 부산의 목표인 글로벌 허브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 행복 도시 만들기 위한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리고 또 올리고 풀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 우선 일자리가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아마 역대 처음으로 상용 근로자 100만을 돌파하게 될 것이고요. 예. 고용 증가율은 지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제일 빠르고 실업률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예. 또 투자 유치도 한 20배 이상 늘었고요. 네. 또 올린 것은 브랜드 지수들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부산의 세계에서의 평판이 올라서 예. 스마트 도시 지수도 60위권에서 12위, 금융도시 지수도 36위에서 24위. 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아시아 15위권에서 아시아 6위권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그 지표들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랐다는 것이고요. 또 이 대저대교, 엄궁대교를 비롯해서 부산에 많은 장기 이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풀려서 본격적인 이제 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부산이 무엇보다도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해서 부산의 격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또 부산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률이 증가하고 또 말씀하셨던 실업률이 내려가는 부분은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미지가 개선된 부분은 사실 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이미지들의 부각된 점들이 뭔가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혁신의 파동을 강조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투자 유치, 이를테면 14조 원 투자 유치, 그리고 일자리.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물론 뭐 대외 경제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온도차가 생긴 이유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가장 쉽게 토로하게 되는 부분은 자영업하고 건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자영업과 건설업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자영업, 건설업은 일자리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보다 지금 자영업 내에서 20%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산의 우리 그 재정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사실은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또 그들이 정상적으로 이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거거든요. 우리 그 자영업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22%였는데 지금 17% 정도로 줄었는데 아마 15% 내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가능하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책 목표고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도 저희가 제일 많이 사실은 거기에다 돈을 썼고 또 그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실업률을 전국 최저로 낮출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영업 부분은 사실 부산이 큰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금년에 작년에도 최고 수준이었는데 작년보다도 지금 25%가 1사분기에 늘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300만을 훨씬 넘게 외국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활인구라 그러는데 정주인구 못지않게 생활인구가 느는 게 중요한데 부산의 정주인구는 약간씩 줄지만 생활인구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워케이션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뭐 이렇게 부산의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분들이 늘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와서 평판이 좋아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산에 대한.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아시아 8개 도시 해외 그 여행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부산이 그 아시아 8대 도시, 도쿄, 상하이, 서울을 제치고 부산이 평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만큼 최근에는 부산에 온 분들이 부산에 즐길거리 또 재미있는 볼거리 예. 또 이게 유익한 컨텐츠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미식 도시, 미슐랭 도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산에 먹을거리가 정말 풍부해져서 미식 도시 부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아져서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만족하고 돌아가신다. 예. 그건 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 잘 예. 살려야 가야 되겠다. 뭐 많은 지자체가 지금 생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 고심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반대로 이제 복지나 주거, 교육 부분, 생활 밀착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조금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특히 복지나 삶의 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15분 도시 정책도 그렇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부산 시민의 만족도,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 아동 삶의 질 지수도 전국 1위를 했고 청년 삶의 질 지수 또 1위를 했고요. 노인 삶의 질 지수도 5.7에서 6.0까지 올라갔고요. 예. 또 이게 부산에 사는 것에 대한 이 삶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예.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각 세대별로 복지를 많이 하지만 청년들에게 저희가 그 금년부터 30년까지 10,000호 정도를 네.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이를 그 하나 이상 낳은 그 세대는 20년 이상 예. 또 둘 이상을 낳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예. 평생 무상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예.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안 얘기 좀 넘어가 보죠. 네네. 가덕신공항 문제를 먼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대건설 탐만하기에 정부와 또 부산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먼저 좀 들어보죠. 현대건설이 지금 원래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대로 설계를 안 낸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 국토부나 부산시나 그걸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회사 사정이겠죠. 그렇게 예. 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2035년에 개항하기로 한 거를 저희가 2030년까지 지금 당겨서 계획을 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새 정부가 재입차를 하면 네. 그 재입차를 위해서 지금 참여할 기업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요? 그걸 네. 빨리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재입차를 속도전이군요, 하면 지금은. 이미 기본 설계를 현대 쪽에서 다 해놓은 것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설계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목표는 금년 내 착공만 3만 뜰 수 착공 있으면 네. 예, 예. 그러면 전체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기 7년은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지금 뭐 국토부가 그 안을 가지고 재입차를 하려고 하는데 새 국토부 장관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 84개월을 기본으로 해서 재입차를 하는 게 네. 타당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하나 옮겨라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반면 또 국민의힘은 반대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옮기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해수부 이전에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아마 해운대 구의회에서 그 한 것을 갖고 얘기를 얼마 하는 전에 모양인데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거는 예. 다른 거를 같이 하자는 뭐 주장이었는데 네, 그건 네.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부산시 입장은 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해수부 이전은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주창을 해온 거니까 예. 크게 환영을 하고 우리는 적극 협조를 해서 예. 가능한 한 빨리 해수부가 일로 올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하는데요. 다만 해수부만 오는 게 아니라 해수부와 함께 그것이 조선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또 해양 스포츠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을 함께 묶어서 기능적으로. 예. 와야 이 해양수도 알겠습니다. 부산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 강조하고 계신데 그 현실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 경남지사를 만나서 이거를 정말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예. 전국 시도 통합 가운데 부산 경남이 한번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도 더 저희가 그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요. 예. 조만간 경남지사와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예. 또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입니다. 이제 야당 단체장으로서 또 남은 1년을 보내게 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도 한 말씀 끝으로 네. 해주시죠. 예. 제가 첫 1년을 사실은 야당 시장으로서 1년을 했고 예. 그때도 이 부산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됐었으니까요. 야당 시장이라고 해서 부산의 행정이 중앙정부와 어긋날 일은 없고 지금 한 90%는 벌써 동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희가 충실히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또 해양 수도로 네.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새 정부와 발 맞추어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그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1년도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